네, 오늘 실적이라는 키워드로 화장품과 엔터 섹터 분위기 상당히 좋았고요. 중국인 관광객 모멘텀으로 호텔과 여행 섹터도 상승이 두드러지는 하루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테마와 종목의 선정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이분과 오늘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타깝게도 오늘은 AS를 해야 할 종목이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소개해드렸던 네이처셀, 저희가 조인트 스텝 얘기를 하면서 FDA 승인 얘기를 좀 짚어드렸잖아요. 네. 근데 기사를 보니까 식약처 반려 얘기가 있던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네, 이게 사실은 18년도 때부터 계속 이슈가 있었고 이 노이즈가 지금까지 온 건데 식약청에서는 지금 국내 임상 데이터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계속 반려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식약청에 대한 승인이 아니라 FDA 승인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게 임상 데이터 3상이 거의 해외에 쏠려 있기 때문에 해외에선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식약청에서는 우리가 데이터는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 보완을 해달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치 못하게 하루 만에 좀 하한가까지 갈 정도로 움직여지고 있는데 이 정도에 대한 반응이 맞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좀 과도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로벌 텍스프레이드도 마찬가지로 하한가를 갔을 때 하방 경직선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또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계속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네이처셀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과대낙폭으로 좀 과민 반응이 만들어지고 있다라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여전히 조인트 스템에 대한 FDA 재료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기회도 우리가 잘 잡을 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워낙 지금 많이 밀렸기 때문에 방송 포털은 제외가 되지만 밴드랑 텔레그램을 통해서는 후속 대응 계속해서 AS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짝 여기에서도 좀 전략을 세워주시죠. 만약에 이제 어제 매수하신 분들이 있다면 추가 하락이 나오는지 그 여부를 좀 체크를 하고 반등 시 이제 우리가 좀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뭐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 건지 힌트를 좀 더 주시죠. 네, 아마 내일은 또 추가적으로 밀릴 겁니다. 이제 물량들이 조금 쌓여 있기 때문에 근데 신용 잔고가 많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뭐 반대 매매로 하한가를 가지 않을 거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이제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그 바닥을 확인했을 때는 매수 자리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로 좀 판단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전략 참고해 보시고 여기에 디테일한 전략은 밴드랑 텔레그램에도 A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또 리뷰할 종목이 있습니다. 디어유인데 오늘 SM과 함께 2분기 실적 발표가 됐는데 역시나 실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네,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단기간에 또 10%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2분기 실적보다 사실은 3분기 실적이 더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텐센트에 대한 뮤직 실적이 6월 이후부터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는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바닥에서 턴어라운드를 실적을 기반해서 올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이제 상단 박스권 6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를 좀 보고 있어서 여유 있게 보시면 기대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어유까지 종목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참고해서 봐야 할 키워드 뭐가 있을까요? 네,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에 대해서 또 개별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또 이벤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K컬처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큰 틀은 K컬처로 잡아주셨는데 세세하게 어떤 테마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먼저 첫 번째 테마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네, 오늘 같은 시장 굉장히 좀 잔잔한 시장 속에서도 부각을 받고 있는 게 화장품 섹터가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K 화장품이 잘 팔리고 있다는 걸 실적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장품 테마 안에서 APR이 처음과 끝을 다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APR이 워낙 실적이 잘 나와서 화장품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방원을 이어서 화장품도 팔 이유가 없다. 이런 트렌드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를 보시게 되면은 장원영 연예인을 세워서 광고를 세운 이제 APR이 계속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다. 이런 모멘텀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폭염이 이어지다 보니까 제모라든지 여름 화장품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여름 성수기에 대한 계절성 이벤트들도 만들어지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연예인을 세워서 PPL 효과라든지 광고 효과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한국 화장품은 K컬처에 대한 확산이 이어지면서 가장 커다랗게 수혜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라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계속 끌고 갈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APR이 장원용으로 모델을 바꾼 건 정말 잘한 전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점과 단점으로 분석을 해서 더 자세히 테마를 들여다보죠.
네, 일단 화장품에 대한 장점 먼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은 한국에 대해서 실적을 좀 키워 나간다라기보다는 글로벌 매출이 좀 더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시장을 새로운 채널을 통해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중국 시장도 다시 한번 되살아나고 있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내수 경제 사이클로 국한이 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좀 더 사이클이 길게 갈 수가 있다는 점, 이 부분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은 컨텐츠들이 한국에 대한 문화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에 대한 글로벌 팬덤들이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예인들이 사용을 하거나 광고 모델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화장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컨텐츠 자체적으로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이런 간접 마케팅 효과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화장품 그리고 성형 미용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커다란 장점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K컬처가 확산이 되면 될수록 화장품은 여전히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K 화장품의 무대는 이제 더 이상 국내, 한국이 아닙니다. APR도 이번에 컨퍼런스 콜 보니까 메디큐브가 한국에서는 전년 대비해서 역성장을 했는데 미국과 일본에서는 정말 드라마틱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야말로 글로벌이 무대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반면에 실적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더 잘 나와줘야 될 것만 같은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요. 화장품 섹터는. 맞습니다. 지금 APR만 하더라도 거의 해외 매출이 78% 비중으로 좀 잡히면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성장을 보여줬는데 그 드라마틱한 성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을 것이냐. 우리가 앞에 레퍼런스가 있죠. 전기차가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캐즘 현상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횡보를 하다가 조정을 받는 그런 경향이 보여줬기 때문에 화장품도 그런 사이클이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반영으로 올라갔었던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리스크를 피하자라는 좀 새로운 리스크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우리가 뒤늦게 들어가기에는 손익비가 안 나온다는 점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바라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상향으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산업이기 때문에 좀 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라는 분들은 좀 성향이 안 맞을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구분을 짓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에 대한 단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저희가 화장품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테마는 무엇인가요? 네, 오전부터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후부터 급등이 나온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여행주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한시적인 무비자 입국 허용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기사를 통해서는 전망이었는데 한시에 딱 확정 발표가 났습니다. 그 이후로 오후장 들어서 여행주들이 더 올랐죠. 맞습니다. 좀 하루만 일찍 가져올 걸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아침에 또 체크를 한 게 여기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이 좀 형성이 될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이거를 이제 모멘텀 자체가 작게 볼 수가 없는 게 중국에서는 이제 무비자 관광객에 대한 좀 입국 허용을 하게 되면서 관광객이 한 50% 한국인도 늘었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늘었다라는 이제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한국도 무비자 입국 허용을 한다라고 하면 어떠한 결과가 만들어질지 중요한 중국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다 보니까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캐대언이라고 하죠. 이제 K-팝 데블 헌터 여기에 대한 좀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흥행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좀 문화가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목욕탕을 가는 외국인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하고요. 이제 한복 체험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K컬처를 빠르게 확산을 하면서 한국에 대한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오는 인바운드 고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산업 수혜 지속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민성 매니저님은 캐대헌 보셨어요? 네, 최근에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육아가 아직 힘들지 않나 보군요. 이런 거 볼 여유까지 있는 거 보니까. 지금 통잠 잘 때라 실적 한번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여행주 저희가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 보러 가보죠. 네, 일단 장점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K컬처 확산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문화를 경험하러 오는 이제 인바운드 외국인이 계속해서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야 되겠지만 계속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게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계절적으로도 성수기 시즌이 왔기 때문에 아웃바운드로 나가는 여행사들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주들은 실적에 대한 성수기가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점 저희가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반면에 유념해야 할 단점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갑작스럽게 이슈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나오긴 했는데 그동안에는 워낙 시장의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좀 소외가 다시 한번 이어진다라고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다는 점. 이게
게 일단은 지금 단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바운드 사업을 하는 여행사는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선별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의 단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K컬처 안에서 화장품 테마 그리고 여행 테마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해주실지 궁금한데 김민성 매니저의 픽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은 여행에 대한 모멘텀 한번 제대로 체크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 좀 의외였습니다. 여행. 여행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보고 계실까요?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명확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수혜를 정확히 받을 수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투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투어. 오늘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노랑풍선은 이 모멘텀으로 장중에 상한가를 찍을 정도로 상당히 강했는데 하나투어는 저렇게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하락으로 끝이 났단 말이에요. 네.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테마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개인적으로는 노랑풍선이 참 좋은 여행은 가짜 상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기업은 아웃바운드에 집중이 되어 있고 인바운드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행 테마 쪽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먼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진짜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고 중국 법인을 두고 있는 거는 하나투어 자회사 그리고 모두투어 자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기업만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노랑풍선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가벼워서 상승폭이 컸던 거지 찐 인바운드 수혜주는 하나투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추가해서 투자 포인트 더 들어볼게요. 네,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인바운드 여행사, 중국 법인에 대한 좀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어 ITC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매출에 대한 실적을 실질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하나투어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이번에 중국 무비자 입국 허용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수혜로 이어질 수가 있는 몇 없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테마적으로 먼저 올라갈 때는 조금 소외를 받을 수가 있지만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또 수급이 쏠리면서 대장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하나투어이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이 9월에 유력하다라고 소식이 만들어졌지만 확정이 됐습니다. 9월 29일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질지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실적을 기반해서 상승을 했을 때 지금 가격은 굉장히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디언처럼 이제 이런 흥행 컨텐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국에 유입될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은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유럽 쪽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 보니까 인바운드 사업을 하고 있는 하나투어는 오히려 커다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점이 차별화 전략으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하나투어도 마찬가지로 지금 넥스트레이드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가로 편입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1차 목표가는 조금 룸을 넓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1차 목표가 64,000원 그리고 손절가 라인은 48,300원으로 손절 라인 좀 박스가 하단 부분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지금부터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오늘 4시 반 무료 방송에서 어떤 얘기 하실 건가요? 네, 조금 시장 자체가 개별 장세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장 트렌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좀 명확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오셔가지고 많이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시 반 무료 방송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